네, 안녕하십니까. 깡세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어저께도 하락 자체가 작았었는데 오늘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마이크 조금씩 조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현재 지수 자체는 반등세에 이어지는데 코스닥에서의 강세란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되죠.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중심이란 부분이 현재는 IT,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1.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다 되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외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외인들의 매도란 부분도 소폭 축소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역시 축소된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의 매도란 부분은 대부분이 금융투자에서의 매도인데 이 부분이 서서히 축소가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오후에 가면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 연준회의를 앞두고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는데 연준회의 이후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현재 미선물은 강세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나 나스닥이 0.5에서 0.6%대 강세니까 이 부분도 현재는 국내 증시의 반등이 나오는데 여전히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오늘도 작다가 되는데 아무래도 연준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망세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는 이어진다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과 약세를 띠는 것에 좀 큰 차이가 뭐냐면 요 근래 들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떨어진다 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최근 들어서 약세를 좀 보였던 쪽에서가 강세 띄고 일부 테마족 이런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가 일부 강세가 나온다 되고요. 그다음 이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같이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저께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보여줬었다던데 오늘도 방산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계 쪽에서가 이제 원전 건설기계에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쪽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역시 이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편의점 정도가 강세를 좀 보이고요. 은행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 강세의 배경이 기판을 비롯해서 이제 원익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다. 이쪽에서가 전반적인 소부장을 같이 강세 끌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차별화가 이어진다. 이 부분을 거의 동일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현재 2,700을 전후로 움직인다 되겠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다시금 박스권의 하단 중간 마디 이 라인대를 올라섰다 이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연초부터 하락하던 이 추세 라인대 이 구간대를 진입을 한다가 되는 건데 이 평은 여전히 21세인가 61세에 밀집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넘어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간다면 연초부터 내려오던 하락 추세는 살짝 넘어간다 이 구조가 가능해진다 그런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윗자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연준 회의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가 되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메인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자체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금융투자에서 한 1,800원 정도 매도가 나온다는데 이게 얼마큼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올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기준 있는 매매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죠. 어제 이제 DL 레인시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컨센스가 2,000원 초반이었는데 실제 실적 발표는 1,200원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치 상당히 좀 크게 하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5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오늘 이탈한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컷 처리가 나왔다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현대제철 1% 정도 하락을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여전히 거래량 없이 숨고르기 정도 되는 케이스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1% 정도의 하락이 나타난다 되지만 역시 거래량 없이 숨고르기 동일하다 되겠죠. 그다음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강보합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약보합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M 같은 경우가 오늘 강보합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신규로 파입하자라고 했던 종목군들이 LS와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금호석유, 현대위아 이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매수 밴드 이제 어제와 오늘 다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매수가 대비해가지고는 뭐 거의 차이가 없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도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약보와 강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DL 이인시를 보도록 하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앞전에 현대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실적이 1분기에 건설사들은 대부분 다 안 좋다라는 부분이 다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란 쪽은 거의 다 비슷한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분기 이후가 좋아진다 이런 관점인데, DLNC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 더 많이 빠졌다 이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56,000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컷을 안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DLNC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자리대가 박스권의 하단 자리, 이 라인대에 내려왔다 되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깨지 않으면 실제로 깰 가능성도 좀 없다고 보이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박스권 그림이 이렇게 좀 늘어진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구간대가 우선 실적에 따른 영향을 한번 받고 여기서 받아 따지기 좀 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는 같이 어차피 반등이 나온다 이쪽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편입하자고 했던 종목군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현대 미포조선을 보게 되면, 현대 미포조선을 어저께 편입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82,000원에서 83,600원 요 사이가 되는데, 현재 이 가격대에서 움직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자동차 쪽에서 차량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가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금액으로 볼 때는 6% 증가인데, 차량 판매가 수가 적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믹스를 잘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 영향이 아직까지 4월 달에 좀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의 현재까지는 뭐 시장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된 거고, 이 중국의 경제 봉쇄가 서서히 풀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매수 진입을 한다 이 관점에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가 이제 어저께 마찬가지로 가격을 안 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격을 좀 준 케이스였는데, 금호석유는 이 가격대에서 사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단기적인 추세를 넘어간 부분에서 나타난다 되는 거고,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있는데, 실적은 금호석유는 현재 석유화학 쪽에서가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면 급등이고, 오늘 DL처럼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 크게 하향하는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역시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LS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 편입하자고 했던 가격대가 56,700원에서 57,200원 이 라인인데, 앞전에 이제 중요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 여기서 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동일한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연준회의를 앞둔 경계감도 있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가 거래 대금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약하지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연준회의를 앞두고 상장주라든지 납폭과대주가 굉장히 많았던 것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온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봤었던 단기 하락 추세 이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되는데, 단기 하락 추세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대가 우선은 단기적인 부분인 건 동일한데,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요하게 적용이 되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현재 61선까지도 같이 맞붙어 있는 건 자리인데, 연준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금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요일날 여기를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 넘어가는 과정 보여줄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하단이란 부분은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 실적이 받쳐준 상태라서 이 하단 자리의 지지는 경고 하단한 부분도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